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이병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손발이 저리거나 발이 시린 당뇨 환자 어떻게 하나 이런 주제인데요. 저도 이제 당뇨 한 25년째 환자를 보고 있는데 간혹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처럼 요새처럼 날이 추워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게 당뇨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내원한 우리 그 당뇨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이 시리다. 발이 저리다. 아프다. 쓰리다. 또 어떤 분은 우리하다. 이 경상도 분들이 많이 쓰는 그 방언이신 것 같은데 표준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제가 환자분한테 아프냐고 물어보시면 아니 아프진 않고 우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일종의 아프고 눌리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당뇨 때문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발이 저리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시리세요? 아니요. 그 뭐예요? 하여간 느낌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인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한번 저랑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냐 X냐 알아봅시다. 자, 또 어떤 분은 아프다 하면서 또 제가 아픈 걸 물어보시면 여기저기 물어보세요. 뭐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사실 이런 그 고관절, 큰 관절 부위로 아픈 부위는 사실은 당뇨병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형외과 질환, 근육이나 관절 문제일 확률이 많고 당뇨병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통증학계에서 재미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뭐 100명, 10,000명 이런 사람을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이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3차 신경통, 뭐 중풍 통증, 교통사고의 목의 통증,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요 놈이 아주 이제 문제 제일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놈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부과, 특히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피부, 복각, 복부 쪽에 이제 물집이 잡히면서, 통증을 유발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아지지통, 그 다음에 요통, 디스크도 있죠. 근데 이제 당뇨병은 어떤 거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만 저리다? 이거는 당뇨병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이따 보죠. 양손이 저리다? 요것도 한번 고민스럽죠. 아침에 심하고 저녁에 호전된다? 아니면 아침에 별 괜찮고 저녁에 나빠진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당뇨병의 신경병증을 감별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피부가 창백하다? 하얗다? 또는 붉다?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막 쏟아내시는 거죠. 뭐 저리고 아프고 밤을 못 자고 뭐 그러다 보면 정돈이 안 되는데요.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당뇨병, 신경병증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영어는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손끝, 발끝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리, 무릎 아래만 있는 거, 또는 여기 정경에 있는 대퇴근에만 있는 거, 또는 옆에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타입은 왼쪽, 요 놈이 제일 많죠. 요 놈이 제일 많고 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스터, 헤르페스 조스터, 대상포진 같은 게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요것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되게 제일 많은 건 요쪽입니다. 잘 보시면 양쪽입니다. 양측성이고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리고 요 영어로 써 있는데 감각신경에 장애가 있고 운동신경보다는 이제 감각신경 장애. 요런 게 보통 당뇨병의 특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타입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이부, 지금 말이 좀 어려울 텐데요. 원이부. 발끝이라는 얘기죠. 양측성, 양쪽 발. 그다음 다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주로 양 끝에서 시작하고 화끈거리고 저리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요 전에 이렇게 하지 양쪽에 이런 게 많이 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건 당뇨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에는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굵기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굵은 거를 A 알파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큰 놈은 A,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놈은 C 이렇게 됐는데 C는 가장 작은 거. 요 껍데기는 뭐냐면 요 검은 게 이제 수초라는 겁니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껍질 같은 건데 그 클수록 껍질이 있고요. 요 이제 작은 거는 껍질이 없습니다. 수초가 없는데 보통 요 작은 것들을 보면 요거는 이제 혈압이나 땀, 그 다음에 요 중간 넘어가면은 이제 차가운 거, 압박, 요런 걸 느껴요. 그리고 그 큰 신경은 근육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감각신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요쪽부터 손상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요쪽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통 혈압이라든가 땀이 난다든가 차가운 거 뜨거운 걸 못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게 제일 많죠. 압박감이 있다든가 좀 지나면 누르는 거를 못 느끼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차이가 있긴데 아무래도 가장 초기 오는 거는 요쪽이 주로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뇨병은 이게 이제 아래쪽 그림은 여기 신경을 이제 단면 사진인데 처음에는 신경 수초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신경이 죽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죽고 결국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가졌을 때는 아파요. 하고 합니다. 여기 왼쪽이 증상인데 아픈데 점점 세포가 죽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증상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사실 증상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예 신경이 녹아나면은 신경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 그림처럼 수초가 죽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못 느껴서 감각을 못 느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심각한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족부궤양 이런 궤양도 많이 오죠. 왜냐하면 지나가다 꽉 부딪히면은 그냥 다친 상태로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피도 나고 저녁 때 집에 오면은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있고 없고가 증상 있다고 좋은 거, 뭐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기는 곤란하고 증상 없는 것도 사실은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당뇨병 환자들을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신경병증 연구회에서 한 15년 동안 같이 공동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4,000명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증상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우리 환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리다, 아프다, 따갑다, 화끈거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뭐죠? 반은 무증상이야. 증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증상이 없다고 신경병증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기에 당뇨병 진단 받으면 이렇게 신경검사를 권유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당뇨병 환자 진단 받고 신경검사 한번 해봐야죠. 그럼 말씀하시면 뭐 멀쩡한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반이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병약적으로 또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증상이 있어서 나타날 때는 사실 좀 많이 진행된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증. 요거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뭐 우리말로 다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당뇨병의 유병기간입니다. 유병기간인데요. 요거는 3.6년 미만, 요거는 3에서 7.7년, 요거는 한 10년 정도, 요거는 15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5년 미만일 때 보면 요 신경병증이 녹색인데 20%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받고 5년 안에 오시면 10명 오시면 2명이 있는 거예요. 신경이 어떤 병리학적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가면은 30%, 특히 10년이 넘어가면 반이야, 반.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해도 신경병증이 없다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고 신경검사를 해보면 꽤 많이 오는 거죠.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진단하자마자 바로 신경검사를 권유를 해요. 열심히 권유를 하시는 게 좋고 실제 저도 검사를 해보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최소 한 명은 이게 신경병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항산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라이포렉시라든가 증상 개선약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몸을 담고 있는 신경병증 연구회에서 그 당시 이제 거의 4,000명인데 한 명이 이제 설문이 좀 잘 못하셔가지고 아깝게도 이제 3,999명, 4,000명을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발병이 있다고 하는 건 요 정도고요. 실제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사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면서 그 혈당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제 당화할 수도 물어보고 막 뭐 어지럼증도 물어보고 혈압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진료 시간이 뭐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뭐 3분에서 5분 정도 되고 뭐 개원과 원장님께서도 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셔도 10분 정도 되다 보면은 이런 걸 물어볼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신경병증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겨우 요 정도. 7, 8명 중에 하나 정도, 둘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기에 약물 치료하는 게 약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신경병증이 있더라도 통증이 있는 사람은 43%, 없는 사람이 반이 넘어. 그러니까 신경병증이 있어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40%,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전에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 이따가 끝날 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 답변 하나하나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되고 실제로 이제 당뇨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람이 27.2%. 그러니까 지가 환자분이 당뇨인지 알지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4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일선에서 당뇨병 환자한테 당뇨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진료 시간도 좀 짧고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열심히 설명하지만 또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또 환자분들이 많이 또 꺼려하시고 또 10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최신 트렌드를 잘 모르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생활하시다 보면은 많이 놓치죠.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한번 검사하시면서 자기의 질병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요새 최신 트렌드 이런 거 좀 알아보시면서 합병증 관리를 해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병률 볼까요? 유병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정도 됩니다. 22%, 23% 정도 되고요. 절단은 13%, 이 정도 됩니다. 가슴에 팍팍 안 와닿죠. 10,000명 중에 14명 정도가 절단하고 있고요.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정도 보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네. 자, 이런 당뇨병이 이제 사실은 전 단계부터 발생하고요. 그리고 다른 합병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막증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거나 이럴 때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 가지 아시죠? 신경병증, 망막증, 신증 이 세 가지는 트리플 친구야. 친구기 때문에 하나가 걸리면 두 개가 있을 확률이 많아서 하나가 있으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망막증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같이 동반된다. 그리고 이런 신경병증을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족부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족부궤양, 궤양, 절단 이런 건 심각하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염증이 심해서 절단 얘기하면은 막 기겁을 하고 막 울시러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찾아놔야죠. 네. 네. 또 삶의 질이 안 좋죠. 통증이 있으면 요새 같이 날씨 좋을 때 등산 진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풍철인데 뭐 이런 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친구는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정말 약오르죠. 약올라요. 그래서 조기 진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당뇨병 기간이 오래되면 10년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 50%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연령 많을수록 당연히 안 되겠죠. 비만한 사람이 신경병증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가진 사람이 더 심하고요. 흡연은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요 놈은 진짜 제가 보기엔 오늘 뭐 교육 다 그만두셔도 만약에 흡연하시는 분이 보신다면 흡연만 안 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요 놈이 정말 아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이 정말 여러모로 나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단하시고 그리고 다른 미세혈관 합병증 있을 땐 동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까 말한 신경병증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경 전도 검사를 해야 되느냐, 신경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따져봅시다.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이죠. 이게 10여 년 전 그 당뇨 유명 저널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그때 뭐 코로나가 있겠습니까? 웬 마스크를 죄다 다 쓰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환자 같아요. 환자 같고 뒤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의사 선생님, 당뇨 전문 의사, 신경 검사하는 의사.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여기 당뇨 환자 중에 신경병증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이 신경 검사를 하겠죠.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신경 검사를 다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해보고 얘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그래서 한 환자를 24명 가지고 이제 쫙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어떤 분이 잘 맞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너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신경병증이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논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논문입니다. 11년 됐네요. 그때 이제 여기 있네요. 24명의 환자한테 의사 12명이 조사를 무려 각자에서 576번 뒷딴 거예요. 그냥 다. 근데 해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뭐라고 결론은 뭐냐?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겁니다. 배려불하다. 의사 선생님마다 진단이 너무 차이가 많고 그리고 overestimate 과잉 진료가 되고 있다는 거야. 과잉 진단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 검사를 해보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 의사가 A라는 의사가 했을 때 나오는데 B라는 의사가 안 나와. 이거 왜 이러지? 왜? 신경 검사할 때 이제 스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경 검사 할래는 약간 전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는 약간 정확성을 낮출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걸 보고 신경 검사,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경 검사들은 약간 배리어블 차이가 의사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약간 숙련된 기관에서 하는 검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신경과 전문의 중에서 신경 검사를 아주 숙련되게 하신 분들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환자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 신경 검사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신경 검사는요 아시겠지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여기 뭐 찌르고 뭐 이건 뭐 저희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손가락에 이제 그 전기 속도를 재는 겁니다. 찍 하면 이제 찍 타더라고.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여기다 꽂고 찍 하면 이제 전기가 쫙 흘러가면서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도달다 이런 걸 보고 신경 전도가 잘 되는 이런 신경 검사 하는데 실제로 이걸 완전히 다 할 때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리죠. 2시간. 뭐 짧게 다리만 할 때는 뭐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2시간. 그리고 신경이 자잘한 거 아까 말한 신경이 이제 그 신경 수초 신경이 두꺼운 거는 되지만 작은 거는 안 되잖아요. 또 너무 두꺼운 거는 수초 때문에 그 껍질 때 신경 때문에 검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검사는 사실은 당뇨병을 진단한다기보다는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어떤 국소가 있는 디스크라든가 또는 뭐 신경학적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별할 때 도움이 되고 사실 하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종의 이제 다른 게 아닌 걸 확인했을 때 이제 진단하는 그런 걸 거쳐서 요새 저희 당뇨 의사들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특별한 유전병, 특별한 신경병 이런 거 알았을 때 당뇨가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럴 때나 좀 우리가 신경과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요. 대개는 안 해. 그럼 뭐 하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CPT, 저희 내분비내과 제가 쓰는 거는 요 CPT, 전기자극을 주는 거하고 요 디칸, 요거는 이제 자율신경 검사하는 것도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 우리 설문지. 이게 미시간에서 만든 설문지입니다. 여기 보면 문항은 이제 15문항으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읽어볼까요? 발도른 다리에 저림감 있냐 없냐. 그래서 있으면 예, 아니요 이렇게 점수를 쫙 매겨요. 매겨서 그 3점이 넘어가면 신경병증, 7점 이상이면 신경병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아니 무슨 설문지 가지고 진단을 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의 신경병증 진단은 신경전도검사가 약간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질환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설문지를 해서 약간 배제하는 다른 질환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진단한다고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여기 보시면 15문항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흥미롭게도 4번. 4번은 얘를 해도 0점, 아니오 해도 0점이야. 그리고 10번. 얘도 마비가 있습니까? 얘도 0점, 아니오 해도 0점. 얘는 뭐냐? 얘는 사실은 신경 증상이 아니고 혈관 그 다리 허열 증상이 있을 때는 보통 쥐가 난다, 마비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0점 처리하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목욕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하면 좋은 거잖아요. 안 했을 때 점수를 땁니다. 이렇게 좀 다른 거 해요. 근데 사실 왜냐면요. 이런 거 설문지를 할 때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한테 줍니다. 저도 연구하려고.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귀찮잖아. 의사한테 질러봐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또 진료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여기다 그냥 쫙 찍고 들어와요. 응? 그러면 이제 딱 걸렸지 뭐 저한테. 그래서 아니 이거 맞는 거냐고 내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이제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잘 풀려면 한 문항 한 문항을 잘 읽어보셔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5문항 중에서 요 4문항을 제외하고 3점 이상이면 신경병증을 의심한다. 진단한다기보다는 의심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저는 요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요 말이 제일 많아요. 다리나 발의 증상이 밤에 더 심하다. 요게 밤에 많다. 그 다음에 찌르는 듯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쥐. 요거는 쥐 나는 건 사실은 혈관 문제인데 혈관 질환도 있다는 거죠. 걸을 때 다리가 아픈 요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과 학회에서도 조사한 건데 저희랑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만족할 수는 없죠. 이거 만족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또 이제 발의 죄송합니다. 보면은 발의 외형을 보고 변형이 있는지 건조한지 이런 걸 보고 0.1점, 발의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 반사, 신경, 진통 감각, 모노필라멘트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점수를 해서 2점이 넘어가면 신경병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2개가 2점이 넘어가면 되고 앞에 게 3개가 넘어가면 이건 뭐 신경병증 이렇게 해도 괜찮다. 요런 겁니다. 요 모노필라멘트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압력이 10g 정도 되는 건데요. 요게 뭐 독일 제품인데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딱 눌러서 이 감각을 느끼는 건데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9개, 발등에 하나 또는 발바닥에 뭐 7개, 8개 뭐 하나. 어쨌든 이제 10개나 8개를 찔러서 3곳을 못 느낀다 이러면 이제 합병증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것도 굉장히 정확성이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지금 해보면 한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진료에서는 어렵고 저도 이제 연구 목적이나 할 때 주로 하고요. 진료실에서는 사실 좀 어렵고 앞에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또는 이제 진동감각 요런 걸 요 띵 하는 거 요걸 하고요. 또는 이렇게 요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요거 어떻게 하지 뿌덕 하는 거 이렇게 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신경병증이 심하면은 이런 게 안 돼. 이제 안 되면은 적어도 굉장히 진행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필드에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이 또 양말을 좀 벗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양말 벗으세요 이러면 또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또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환자한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저도 손 티슈 같은 거 좀 물티슈 같은 거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죠. 또는 요새 이제 수분 땀 검사라고 해서 요만한 2cm, 2cm짜리, 4cm 요 종이를 셀룰로폰 같은 종인데 여기다 붙여가지고 10분 안에 요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화하는 걸 보고 수분이 잘 공급이 된다. 발이 건조하지 않구나. 왜? 발이 건조하면 겨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거칠어서.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검사를 좀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PD 기계, 디칸 이런 장비를 좀 해서 저는 외래에서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개원가 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진료 시간을 많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숙련된 저는 이제 간호사가 있거든요. 당연 이 검사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가 있어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매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 싫어하셔가지고 보통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은 이제 발이 시커멓죠. 요거는 이제 혈관이 막힌 거고요. 요 허연 거, 요것도 안 좋은 거라서 보통 이제 당뇨병은 약간 붉은색이야. 그리고 혈관이 막히면 차가워. 그래서 만져보면 안 돼. 이렇게 발을 딱 만져보면 차갑다. 이거는 신경병증보다는 혈관 문제.
혈관외과 쪽에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따뜻하고 혈관이 좀 붓고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은 이제 야간에, 밤에, 아침엔 별로야. 그리고 혈관 문제는 운동할 때 되고, 이렇게 다르고요. 요런 게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맥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경 문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맥박은 혈관 문제니까요. 이런 게 맥박이 안 만져진다면 혈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는데 그냥 만져보면 알아요. 네. 벌써 당뇨병은 차갑진 않아요. 약간 따뜻하고요. 혈관 문제는 좀 차갑죠. 차갑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번 질문 던져봤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No. 꼭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 하나하고 진찰, 그리고 약간의 시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 신경검사는 다른 신경질환 있는 사람이 특별한 질환을 좀 감별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신성 루푸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디스크다 또는 그 섬유 근육 통증 이런 걸 때도 해봐야죠. 그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요새는 이렇게 조직 검사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아직 외래에서 임상에서 하진 않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런 피부를 이제 펀치 조직 검사해요. 한 2mm, 3mm 펀치를 해서 이렇게 염색을 통해서 왼쪽은 정상이에요. 신경이 이제 끝까지 보이는데 이 이제 당뇨병이 한 사람은 요게 이제 요게 그 표피 진피인데 진피에서 표피로 신경이 안 나가. 보이죠? 여기는 쭉 나가잖아요. 이 진피에서 표피로 나가는데 얘는 지금 진피에서 표피로 안 나가. 여기 신경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말 수초화된 신경이 많이 없어. 빽빽히 차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새 그 조금씩 해요. 요새 조금씩 하고 아직 저희 병원은 하진 않는데 아마 한 3, 4년 뒤쯤 할 것 같고 요새는 테이프도 나왔어요. 테이프도 붙여서 하는 것도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보편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봤고요. 자, 아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자, 한쪽만 저리다. 그러면 당뇨병일까요? 자, 이거는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양손. 양손이 저리다? 이거는 양손이 절 수도 있지만 되게 발부터 저려요. 그래서 요거는 긴가민가해요. 요거는 이제 발도 양손이 저리면 그럴 수 있고요. 자, 아침에 심하고 저녁에 호전된다? 이거 아니에요, 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밤이죠, 밤에.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지. 예. 요거는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심하잖아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첫발 거들 때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되는데 당뇨병은 주로 밤에 심해져. 밤에 피부가 창백하고 하얗다? 이것도 아니죠. 아까 이거는 이제 혈관병이죠. 혈관병. 그래서 보통 당뇨병, 신경병증은 양손이 다리 쪽이 그리고 신경이 근육 그 운동보다는 그리고 주로 밤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진이나 설문지나 약간의 시진 또 진찰만 가지고도 진단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증을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잖아요. 그럼 치료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해야 되네 말은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통증 지표입니다. 이 맥길 통증 설문지라고 그래서 이게 통증 설문지는 얘가 갑입니다. 얘가 갑이야. 완전 맥길. 나는 우리나라 사람 언어만 좀 아주 많은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뭐 아프다, 저리다, 쑤시다, 시리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영어도 보면 플리커링 전 번역도 안 돼.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외국에서 쓰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쓸 수는 없죠. 우리가 이거 번역하기도 어렵죠. 점핑, 플래싱,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쓰진 않고 요거를 이제 쇼폼 축약해서 우리말로 바꾼 게 있는데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약간 또 개량화된 것도 이것도 너무 영어가 많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을 좀 보니까 이런 거예요. 환자는 실제로 멍멍하다, 둔하다, 뻣뻣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앞에 얘기 없는 거예요. 아까 영어에는 이런 게 시멘트가 붙은 것 같다. 나무 톱밥 같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신경병증이 아니야. 이게 이상한 거다. 이게 이상하고 또 하나 또 얘기할 때 서물거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얼얼하다, 칼로 쓰기 아프다, 손만 닿아도 아프다. 야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요새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화려하긴 한데 서양 말도 굉장히 아까 말한 단어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걸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약간 뭉뚱일 필요가 있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유사성 있는 단어끼리 좀 모아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는데 환자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그게 맞죠. 왜냐면 자연어가 맞죠. 나는 찌릿하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뭐 무슨 그 의사가 찌릿하세요? 물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환자분이 얘기하는 자연어가 가장 정확한 말이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연구를 좀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얼마나 심하냐 물어봅니다. 당뇨병, 심근병증 얼마나 심하냐. 그래서 가장 약한 걸 0, 가장 심한 걸 10. 10은 정말 죽기 직전에 그냥 꼴가닥 하기 직전을 10 했을 때 지금 불편한 게 몇 점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누메리크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몇 점 이러면 그냥 3점, 2점 아픈 거 확실히 얘기했을 때 7점인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좀 지가 아파도 이렇게 좀 세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외국 사람은 이제 문헌에 보면은 그냥 7점, 8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5점을 잘 안 넘어. 참 희한해. 우리나라 사람은 웬만해 가지고 5점을 안 넘고 보통 4점, 5점이 걸리고 7점 넘어가면 진짜 이건 그냥 너무너무 이건 진짜 죽기 직전에 까무러치기. 10점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요. 외국에서는 10점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4점 이상도 안 쓰십니다. 그냥 되게 그냥 1점, 2점 이 정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제 이런 저는 외래 진료실 앞에 요걸 놔두고 한번 눌러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보고 요 숫자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만 했어요. 이 바스 영어로 VAS 바스라고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눈으로 이제 이렇게 써놓고서 환자분 거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환자가 이렇게 한번 거보세요. 볼펜을 들여서 왼쪽이 전혀 없는 경우, 오른쪽이 무지무지 아픈 경우를 어디냐 해봐. 그러면 환자 이렇게 이렇게 쭉. 그러면은 이제 됐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제가 길이를 재요. 재서 요 길이의 몇 %를 따져서 요게 40% 넘어가면 4점 이상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통증 연구할 때는 보통 4점을 해요. 4점. 환자분이 이제 얼마나 아프냐 물어볼 때 1, 2점. 이럴 때는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약을 쓰면 호전 정도가 2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타이레놀 많이 먹어보시죠. 그거 먹어봐도 솔직히 대부분이 2점 낮아지면 쉽지 않아. 6점에서 4점? 야, 이거 대단한 거야. 4점에서 2점. 4점에서 2점. 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2점은 떨어져야 의미 있다고 보고요. 임상에서는 4점, 10cm에서 4점은 넘어가야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물어보면 환자분이 이제 알아서 오늘 몇 점? 그러면 3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 10년, 5, 6년 지나면 오늘은 몇 점이세요? 말이 통해가지고 얘기해. 오늘 7점이다. 오늘은 4점, 오늘 5점 얘기해. 그럼 제가 대화가 되죠. 물론 그 4점, 5점이라는 건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이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래서 보통 4점이 넘어가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거 너무 웃기죠. 근데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씁니다. 통증 연구 있죠. 통증약, 아스피린부터 해서 이런 모든 연구 이거 씁니다. 이거 무슨 다른 설문지가 있는데 삶의 질이니 37문화, 36문화, 아까 말한 맥길, 통증 이런 거 있는데 결국은 얘가 더 중요해요. 이걸 많이 씁니다. 쉽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점 이상을 보고요. 그 외에 또 감별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또는 요런 게 있으면 요런 거를 배제했을 때 그때 당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라든가 손목 터널 증후는 아시겠지만 손목만 양손만 그런 거죠. 발목 터널만 그런 거고 술, 담배 이거 악질이야. 요거 진짜 요 놈들은 알코올이나 담배는 신경을 녹여요. 특히 술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B12, 12이 부족되기 때문에 신경이 녹습니다. 또 갑상선인 저하증, 또
신부전증, 또 약제, 결핵약 드시는 분들은 손이 저리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뇌졸중, 뭐 레이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제꼈을 때 실제로 10%는 이런 게 나오고요. 대개는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이제 발이 저리다, 시리다, 좀 이상하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설문지, 그다음에 진찰, 그리고 얼마나 아픈가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요런 질환들을 제끼면 배제를 하면 당뇨병, 신경병증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진만 설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진단을 결국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학회에서, 제가 일하는 당뇨병 학회에서 금년에 별로 바뀌진 않았지만 어떤 당뇨병 환자가 왔을 때 원이부, 멀리 양측성 감각신경 장애가 있을 때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MNS에, 요게 아까 설문지입니다. 15문항짜리 설문지를 가지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아까 필라멘트로 찌르는 거 보셨죠?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쉽죠? 네, 쉬운데 말씀을 안 하세요. 뭐 얘기를 해야 도와드리는데, 이제 저도 진료가 빠르다 보니까 환자분한테 어떻게 다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아파? 잠깐만 가만 있어봐. 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외래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아이 뭐 됐으니까 다음에 보시오. 이렇게 저도 이제 얼버무리게 하는데, 좀 불편하시면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밤에 불편하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단은 또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퍼서블 추정하거나 프로바블 또는 컨펌할 수 있는데 확증할 수 있는데, 되게 이제 확증은 신경 검사를 통해서 하게 하지만 우리는 보통 아까 말한 심프톰 증상과 사인 보는 거, 그다음 바스 스케일 이걸 보고 진단할 수 있다. 이거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그 인생을 거의 개망난이로 산 사람들 456명이 모여서 456억을 벌려고 하는 한판 게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안 보신 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 오징어 게임에 당뇨 얘기가 나옵니다. 당뇨 얘기가.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튜브 닥터 프렌즈, 저도 자주 보는 유튜브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얘기를 나왔는데 저도 이거 보고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성기훈, 이성자가 여기 엄마 보이시죠? 오말숙. 이분이 무슨 병 앓고 있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중간에 엄마가 입원을 하죠. 입원을 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응급실을 딱 갔더니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포커싱을 딱 해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엄마가 오말숙이라는 분이죠. 오말숙이라는 분이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이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입원했더니 의사가 아이고 이거 뭐 늦었어요. 이거 이제 절단 뭐 그냥 겁주는 거예요. 옆에 의사가 이러고 해. 근데 사진을 딱 봤더니 여기 뭡니까? 여기 뭐예요? 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죠? 거의 뭐 뻘겋고 염증 있고 뭐 곪은 것 같아요. 곪은 것 같고 족부 염증이죠. 족부 염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뇨야. 당뇨에 족부 염증이 있는 거고, 이게 궤양 직전이어서 아마 이 성기훈이 이제 그 게임을 끝내고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왔을 때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제 돌아가셨잖아. 왜 돌아갔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요 당뇨병 족부 궤양증에 의해서 폐혈증 빠져가지고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오징어 게임 아주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시사하는 바 당뇨 관리를 잘하자. 뭐 이렇게 저도 한 말씀 거두고 싶네요. 네, 한번 안 보신 분 다시 한번 이 어머니가 응급실에 내원할 때 이 사진 나오니까 클로즈업해서 보세요. 요게 족부 궤양이 있고 염증 있고 보이시죠? 상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족부 궤양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25년 전부터 이제 신경병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예전에 통계 좀 어떤 프로젝트를 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제 자랑인데, 우리나라 요새 이제 임상 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사실 2007년,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국권형 데이터, 국립건강영양조사하고 국권형 데이터 없는 것을
그때 제가 그 국건형 그 직원을 갖고 이제 좀 풍짝풍짝해서 이런 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다이아베티스 인 코리아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뭐 총괄해가지고 이거 만드느라고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이제 이 팀이 모든 학회에 다 있어서 아마 데이터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료를 보면 그때 이제 이렇게 났어. 그때 보면은 절단이 이 정도, 족부 궤양이 10배, 궤양 발수는 이 정도. 그리고 족부를 절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 궤양이 있는 경우 예. 뭐 얼핏 봐도 일단 궤양이 있거나 당뇨병, 족부병이 생기면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입원도 길고 그리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그때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요새 이제 많이 끌어들여서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하구나를 좀 배웠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 심경증이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좀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19금은 아닌데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썩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종종 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사실 죄송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 검은 거는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기 전에 미리 아까 신경증을 찾아내서 매니저 치료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족부 절단은 당뇨병이 이 정도 많고요. 10배. 궤양도 이 정도. 그림으로 그리니까 가슴이 팍팍 오네요. 최근의 데이터를 봐도 이 정도. 절단이 이 정도. 당뇨병 때문에 절단이 이 정도 그냥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그 족부 궤양의 문제는 이 사망률이 무슨 암이랑 거의 버금가다. 우리가 보통 뭐 허즈킨 림프종 암이나 뭐 이런 거랑 했는데 대장암보다 더 위험한 거죠. 아니 덜인데 요 중간이죠. 췌장암 시엘 안 좋고요. 어쨌든 이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암이랑도 뭐 어깨를 뭐 겨눈다 뭐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조사를 하면 이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좀 비슷한 얘기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궤양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건 뭐 아실 필요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0부터 5까지 나눠요. 이 족부 궤양에. 근데 이제 우리가 3은 골수가 문제가 생긴 거야. 뼈가. 이런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최소 8주, 2달 최소한. 1, 2까지는 살릴 수 있는데 3이 넘어가면 이 뼈 골수까지 염증이 생기면 이거는 뭐 이제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요. 4나 5는 이게 이제 죽을 사자, 저는 죽을 사자로 외우고 있는데 4 정도 되면 이제 죽는 거죠. 죽으면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번 이 골수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이 와그너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피부만 있는 경우는 이제 0이고 이제 피부만 있고 옆에 살짝 벗겨진 거 요건 1. 속 살만 한 거는 2. 요 뼈가 보이면 3이에요. 요거부터는 문제가 되고요. 4나 5부터는 이제 절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이 다리가 이상했을 때 요 단계는 오셔야 돼. 최소한 요 단계는 오셔야 하죠. 요거 넘어갔다 이 뼈가 보인다 이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분한테 절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럴 때 오세요. 저도 요럴 때 특히 요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레이드 1일 때 오시면은 거의 항생제 쓰시면 한 1, 2주 안에 다 좋아져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살이 차올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요런 뼈가 노출되기 전 3 이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뼈가 보인다? 이거는 좀 최소한 2-3달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제 잘생기는 위치가 여기. 여자분들 이제 그 구두, 빼쭉 구두 신으면 이제 쏠리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요렇게 앞에가 갈쿠리 같이 되죠. 요런데, 요런 부위. 여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엄지발. 여기가 보통 궤양이 많이 와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쪽 끝에는 5번째는 발이 좁아지면서 여기도 많이 올 수 있고, 여기가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여기. 요 엄지발 쪽으로요. 네. 여기 요렇게요. 특히 이제 구두가 뼈 쪽 가면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신발이 작으면 이렇게 갈고리 발톱 같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운동화를 좀 신발은 좀 넓게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넓은 거, 큰 신발, 넓은 신발.
당뇨 발 클리닉 가시면요, 신발 좋은 데 가면 이런 신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발톱 깎을 때도 예쁘게 한다고 요렇게 깎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여기가 파고들어서 여기 2차 감염 돼가지고요, 요 골마요. 엄지발가락 염지 오는 가장 많은 원인이 여기를 발톱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렇게 피가 딱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자르셔야 돼, 이렇게. 예. 근데 뭐 요새 이제 너무나 많이 아셔가지고 제가 어제 설명 하나 딱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치료. 자, 치료는 치료할 수 있느냐? 아, 이게 이제 기전입니다. 아, 복잡해. 아, 이게 뭐지? 이게 세포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당뇨병, 심장병 일으키는 원인이 뭐 그냥 있다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약이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요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약은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효과는 그닥 쉽지 않아요. 자, 이거 요새 사진 보셨죠? 이거요. 이거 보셨나요? 이거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번에 금년도 노벨 생리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두 사람인데 요 발의 신경의 이분은 데이비스 줄리어스는 통증 수용체를 확인한 사람이고, 오른쪽은 여기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춧가루 가지고 연구한 건데, 요게 바로 아까 말한 그 신경병증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타겟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세포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번에 노벨상 받았더라고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땅한 치료는 별로 없고, 대개는 혈당 조절, 약제. 근데 병인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덱시드라는 치욕적 엑시드라는 게 있고요. 요거 이제 감마 리놀렉 엑시드, 이제 달마지꽃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널리 사용하진 않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병인용기 치료법이고, 그 외에는 이제 증상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혈당 조절은 하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쪽이 좋으려면 이게 확 좋아져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혈당 조절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2형 당뇨병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혈당 조절만 가지고는 안 돼. 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혈당 조절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많이 경과됐네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신경병 치료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고, 요새는 대증 치료 많이 합니다. 네. 네. 저희 학회에서는 보통 치료할 때 병인 치료를 주로 하지만 증상 치료를 주로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환자 예후에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데, 이런 약제 쓰는 거는 되게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당뇨 발관리 10계명, 이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혈당을 날마다 체크하십시오. 매일 발을 보세요. 얼굴 구르무 바를 때 보시다시피 발을 보시고요. 발 당연히 씻어야 되고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건조할 경우는 매끈하게, 발톱 손질 잘 하시고요. 신발은 넉넉하게,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찬 거는 안 되고 혈액순환제 신경 쓰고요.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의사랑 적당히 관계를 맺으세요. 왜? 적당히 나빠졌을 때 빨리 와서 의사한테 좀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10계명 정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 자체의 손상 기전은 많이 들었는데 신경은 왜 무뎌지는 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한 네 가지 기전, 아까 뭐 PKC라든가 안티옥시단트 라디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경세포가 수초가 녹습니다. 이제 뭉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초가 신경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소실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엔젤님이 주셨는데, 신경병증 주기적 검사는 어떤 검사 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설문지하고 시진, 그 다음에 촉진하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장비 얼핏 보여드렸는데 CPT라는 장비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 잠깐 자꾸 넘기지 마세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경병증 검사는 3차 병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요새 1차 의료기관에서도
당뇨 전문 의료 개인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어서 그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대학병원이랑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안난주님 질문하셨는데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은 관리가 되는데 당화 혈색소가 5.4에서 6.1로 올라갔어.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 식후 당화혈소는 아시겠지만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후는 조절돼도 공복이 또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당화혈소의 정상 기준은 5.7입니다. 6.5부터 당뇨가 되고요. 사실 5.4나 6점이나 모두 훌륭합니다. 이게 지금 1형 당뇨인 경우 뭐 2형 당뇨병이라면 6.2도 무난한 것 같고요. 뭐 안난주님이 뭐 연세나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1형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좀 더 낮은 게 도움이 되겠는데 5.4, 6.2 아마도 공복 혈당이 좀 올라가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정도도 진짜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네. 질문이 또 있네요. 당뇨병 기간이 오래돼도 혈당 관리 잘 되면 신경병증 안 오게 할 수 있는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제가 얼핏 보여드렸는데 혈당 관리 15년 아주 그냥 열심히 해도 옵니다. 오는데 늦춰요. 그리고 적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안 오게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뭐 유전성 질환, 그 다음에 동반된 질환, 그 다음에 혈관 문제, 뭐 흡연, 가족력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 오게는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관리를 하면 적게 오고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경병증 예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 혈당 관리, 발 관리, 그 다음에 운동, 뭐 흡연이나 알코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교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맨 아래 네, 똑같은 고혈당 수치여도 나타나는 합병증 종류와 정도는 환자마다 다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1형인 경우에는 물론 혈당이 높으면 더 합병증이 많을 수 있긴 하겠지만 2형인 경우에는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맞아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일수록 합병증은 적고 그 강도도 좀 덜하다. 그리고 또 훨씬 치료하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그 질문이 많으신데 추후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좀 뵙는 것도 저한테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